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는 방식이, 자, 내가 돈을 버리는 방식이 사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겁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고, 인성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고, 식상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고, 관으로 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 중에 주가 되는 거죠. 무조건 비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겁의 인성이 있으면 비겁 플러스 인성으로 버리겠죠. 비겁의 관성이 있으면 비겁 플러스 관성으로 버리겠죠. 비겁의 관에 식신까지 있으면 비겁 관 식신으로 버리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직장이고. 내가 남자가 정제가 올곧이 있으면 당연히 장가 갑니다. 죄다 신약자가 왜 결혼 못하냐고요. 내 짝이 없거든. 죄다 신약자는 내 짝이 없습니다. 죄다 신강자는요, 내 짝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죄다 신강자들이나 죄다 신약인데 사주가 좋으면요, 재벌이 되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내 짝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여자가 많은 거고, 다르게 말하면 내 돈이 많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죄다 신약자가 여자를 탐할 때는 부자가 안 됩니다. 죄다 신약자가 먼저 돈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따라 들어옵니다. 그것이 선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이, 나의 재혼이 들어올 때,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의 재혼이 들어올, 아니면 죄를 쌓아야 되는 사람 재혼이 들어올 때 반드시 여자가 들어오는데 그때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 여자를 만나면 돈이 사라진다. 근데 왜 재벌이 되는지 아세요? 그때 돈을 잡거든요. 여자에 빠져들지 않는 거죠. 홍혜님처럼 결혼하려고 지금 모든 것이 결혼에 다 꼽히잖아요. 제 양반은 결혼에 다 꼽히거든요. 팔자가 들어보기 결혼 팔자가 아닌데, 결혼은 팔자가 아닌데 결혼에 꼽혀있죠. 당연히 성공 못하는 거예요.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사주를 보고 뭘 하냐도 아무도, 팔자에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팔자에 안에 없는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 바로 거기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모른다면 사주 못 본 거죠. 자기 사주를 볼 줄 안다, 사주 공부가 됐다면 내 사주를 볼 줄 알아야죠. 내 사주를 볼 줄 알면 내 욕심을 그칠 줄 알아야죠. 내 사주에서 이것이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거 원리적으로 모른다면 사주 공부 꽝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하는 것만 하고 안 하는 건 절대 손도 안 댄다고. 아예. 사주 공부를 했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못 가진 게 무엇이다. 사주 글자 안에 육친이 있으면 다 가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식인생 제가 하려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사주에 있는 육친에 있는 글자를 다 가질 수 있지요. 대신에 무엇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 안 따라옵니다. 절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자기 사주 안에 어떤 육친을 가지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가지면 제일 좋은 이유가, 이걸 가지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게 되면, 그럼 이게 이래 되는데, 그건 대신에 이게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뭔가를 가지려고 하면 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무엇을 가지려면 뭐가 없어야 됩니다. 두 개가 공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예. 아내가 없는 사람이 아내를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다른 게 없어집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몇 번 강의를 해놨잖아요. 나는 왜 결혼을 못할까? 네 엄마 살아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해놨잖아요. 내 주변에 그런 며칠 있거든요. 내 지인 중에도 있고. 나이가 지금 올해 47 돼가나. 만 6시가. 결혼 왜 못하냐고요? 엄마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주들은 엄마가 죽어야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잔인하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살아있는 억지로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고부갈등.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부갈등에서 마누라가 이기면 엄마는 집에 쫓겨나야죠. 엄마가 이기면 마누라가 집에 쫓겨나야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주 보면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죠. 사주 보면 딱 보이는데 그게.
그래서 제다 신약자가 결혼을 하면 흉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낙님. 당신은 결혼할 팔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 아내가 없는 팔자예요. 사주 공부 제대로 하세요.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시대가 어설픈 사주로, 그리고 제다 신약자들이 아시죠?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 제다 신약자들은 공부 제대로 안 합니다. 왜? 여기저기 찝찝거리거든. 그게 제다 신약이잖아요. 왜? 신강이 아니니까. 뭐라는 끈기 있게 못해요.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반거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이수는 공부하면. 이 사주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다 신약자들이 왜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 아는 건 많은데, 머릿속 인포메이션, 정보는 많은데, 날리지가 뭔지 아세요? 인포메이션을 날리지를 머릿속에서 만들지를 못해요. 들은 건 많아요. 지금처럼, 정보를 어떻고, 정통맹약도, 물상에도, 사람들이 보면, 와, 하는 거 같죠? 택시기사가 똑같잖아요. 아는 건 많아요. 많은 건 많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기 사주 하나 분수 해석도 못 하는데. 그게 바로 제다신약자들이 반거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다신약자들하고 일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제다신약자들은 공부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정편 교집이 돼 있으면 머리 공부가 안 됩니다. 머리가 대뇌 활동이 공부 스터디가 안 돼요. 바깥으로 향하거든요. 스터디라고 하는 인컴이 돼야 되잖아요. 착착 쌓여야 되잖아요. 아웃으로 다 나가버린다고요. 그런데 정편이 있는데 관이 딱 있다. 그것이 딱 쌓이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재벌이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재관이 있는데 모양 안 좋잖아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기업과 장사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그 육친의 차이입니다. 육친의 차이. 간단한 겁니다. 한 육친은 절대 꼽히지 마세요. 아능님 본인이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주는 본인이 이야기했으니까 들은 것만 봐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런 사주는 아내가 없습니다. 저런 사람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 바로 결혼하는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아이고 그때 대운이 정말 안 좋았구나. 절대 옳은 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옳은 여자가 미쳤다고 저 남자한테 들어갑니까? 정상적이고 옳은 여자는 저런 사주를 만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상한 사주의 여자들만 저런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를 지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 팔자가 좋아야 돼요. 내 팔자가 안 좋으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궁합이 그런 겁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고요. 내가 좋아야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어요. 네 팔자가 식상으로 떡지덕지 돼가지고 있는 여자가 무슨 좋은 남편을 만난다 그래요. 니하고 살다가 5년 안에 헤어질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그래 한다는 겁니다. 니하고 살다가 20년 후에는 헤어질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드릴게요. 신약 제다자를 말할 때 제가 2개면 제 많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막 3개, 4개라면 이건 남자 제가 3개, 4개 되잖아요. 재벌하면 그런 병입니다. 딱. 재벌하면 그런 병이. 정말로 제가 3개, 4개 있는 사람이면요. 정말로 한 아내에게 충성을 다하고 정말 착한 사람 아니면 바람둥입니다.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바람둥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 때문에 항상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남자한테 2개만 있어도 많은 겁니다. 뭐냐? 지장간 포함해서 2개만 있어도 많은 겁니다. 알아두세요. 만약에 지장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화일주인데 신금, 경금, 아니면 신금 위에 천간에 경금이 하나 떴고 밑에 신금이 떴다. 2개, 하나 정제 편제. 제 많은 겁니다. 6글자 중에 2개나 있잖아요. 그걸 신약제다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제다 신약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공부 제대로 못하면 이런 무식한 소리 하는 겁니다. 여자 제다녀는 여자에게 쟤는 남자는 쟤를 잡기가 좀 편해요. 관을 잘 쓰기 때문에. 여자는 관을 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가 쟤를 쓰는 방법은 관을 통해서 쟤를 쓰는 것보다 식상을 통해 쟤를 쓰는 게 빨라요. 근데 제다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쟤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쟤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최종 결과물. 나를 중심으로 최종 결과물이 쟤예요. 그러니까 쟤가 많은 게 중요한 게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여자 사주에 만약에 펄링 같은 경우 물어봤잖아요. 여자 재단데 재가 많은데 그 과정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 재를 만들어내냐. 제일 편한 게 여자는 관을 통해 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자는 결혼을 하면서 재를 만들어내는 거 시스템이 그래 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재생관을 해준 여자가 들어오면 좋고 여자는 관이 있는 남자를 만났을 때 편한 게 지금까지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갖고 지금 시대는 뭐냐면 식상생재가 좋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애매한 게 인성들이에요. 인성. 그리고 비겁들은요 남에게 털어먹는 거기 때문에 뭐 도둑놈 사주죠. 비겁은 도둑놈 맞아요. 재벌이 도둑놈이라는 게 맞아요. 예. 이게 좀 강수는 없어요. 내가 저 여자 인간성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잖아. 지금도 보세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뭐 제가 왜 그랬을까요? 요구했다잖아. 처음부터 1억 달라고. 처음부터 1,000만 원 1억 달라고 요구했다잖아. 처음에 1,000만 원 이렇게 김경희 물어보는 거 아니요. 1억 정도. 우리 의원님 어려우시면 1억 달라. 했잖아. 근데 강수는 뭐 김병희한테 가서 뭘 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지 짜고 그거 다 지도 통밥 쓴 거예요. 김병희한테 나중에 엮으려고. 되게 간악한 겁니다. 그래서 펄님 여자 재단에는 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 과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재를 최종 목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재를 하나의 과정으로 쓰느냐. 재관이 성립된 여자들은 결혼을 하는 게 좋아요. 재관이 그 재는 관을 만나서 쓸 수 있거든. 안 그러면 결혼을 못하면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야 돼. 절대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기업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 내면 안 돼요. 법인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뭐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재라고 하는 것은 내 사주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겁니다. 최종 결정물입니다. 내 삶의 최종 결정물이 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해가 평가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월급으로 받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본주의 시대 전에는 뭐 먹고 사는 것만 하면 됐기 때문에 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뭐 재라고 하는 것은 대체 수단은 뭐 재화의 수단이 아니었으니까 일반인이 안 쓰는 거였으니까 지금은요 일반인이 재화를 쓰는 시대가 되니까 재가 더 중요한 거죠. 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재를 잘못 이해하면 재가 많으면 부자가 된다 이러는데요. 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네. 남자는 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더 편하고요. 여자는 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남자가 자신의 재를 온전히 유지하려고 하면 결혼을 잘해야 되고요. 여자가 자신의 재를 온전히 잘 유지하려면 시집을 잘 가야 되죠. 그것이 100년 전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남자가 여자 재산을 잘 유지하려고 하면 정편제를 잘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 아닌 두세 가지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아내 위에 다른 여자도 만나야 돼요. 불륜 아니요. 이래서 이제 세상에 어떤 룰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도덕윤리 이제 이거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웃긴 거죠. 예. 근데 여자는 이제 요즘에는 관보다 식상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식상생재를 쓰는 사람이 유리한데 안타까운 게 식상생재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잘 놓쳐요. 제 손님 중에도 있어요. 아이고 타이밍 놓치면 어쩌겠습니까? 뭐 놓치든 본인 팔자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자 사주 일지일 동시에 양쪽 취재가 같으면 양쪽 취재가 무슨 글자냐가 중요한 거죠. 양쪽 취재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양쪽 취재가 인성인지 상관인지 뭐 시킨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에 따라 천간의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죠? 여자 사주에 비견이 두 개면 급제인데 그건 정상적으로 그거는 여자 사주에 비겁 있으면요 볼 거 없습니다. 그 이혼이지 당연히. 당연히 이혼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자 사주에 비겁 상관 있으면 이혼이 당연한 거죠. 그 참나.
그 볼 거 없습니다. 여자도 겁제 강하잖아요. 뭐 사주 별로 안 봐도 됩니다. 일단 이혼하고부터 설명해 주면 됩니다. 이혼할 거고, 요 시기에 이혼할 거고, 안 했어? 그럼 남편 어떻게 됐노? 어디 자빠져가 있노? 이런 물어보면 됩니다. 대부분요, 이혼 안 했잖아요. 남편 자빠져 있으면 죽었든지. 그러면 심하잖아요. 남편 어디 있습니까? 남편 어디 있습니까? 뭔 뜻인지 아세요? 남편 어디, 아니면 내가, 남편 어디 갖다 놨습니까? 뭔지 아세요? 어디 묻어놨습니까?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주는 보나마나 관 못 쓰거든요.